선생님 지금 실컷 녹화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불쾌해요. 기분 확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즐겁게 해볼게요. GTS와 함께 사회 부수기. 와우.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중에서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이제 이 정도면 외워줄 법도 할 것 같아요.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파악을 해볼 거예요. 1990년대는 새로운 산업들이 폭풍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죠. 개인용 컴퓨터, PC라고도 합니다. Personal Computer와 가전제품 사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와 기업이 어마무시한 사업을 준비를 해요. 정부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기업에서는 전국에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의 지도가 이 지도인데요. 선생님은 그 당시 창원에 살아요. 중심 지조. 인터넷이 원래는 그 전까지 모뎀을 썼었거든요. 전화로 띠띠띠띠띠띠. 선생님 그때 천리안 이런 거 하느라 그 전화비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선생님 친구가 아버지가 KT에서 일하셔서 선생님 집에 이제 ADSL, ISDN. 우리 집 엄청 빨랐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1999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막 장난 아니었어요. 막 원래는 그 PC 통신을 하면 전화가 안 됐는데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속도도 엄청 빨라서 깜놀 완전 진짜 혁신. 와 진짜 어마무시했거든요. 진짜 밤새도록. 그때 막 컴퓨터 광고 밤새지 마란 말이야 이런 거. 선생님 너무 예전으로 치는데 부모님께 한번 이 ADSL, ISDN 한번 여쭤보시면 여러분도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옛날 얘기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정부는 많은 빠른 정보량이 왔다 갔다 하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받고 많은 다른 산업들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틀리지 않았어요. 진짜 어떤 영향을 줬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 간에 정보가 빨라졌어요. 빠르게 오고 갔어요. 빠르게 오고 가면서 그래서 서로 편리한 서비스나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 예, 즐거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완전히 딱 기대한 만큼 됐어요. 그리고 1990년대 하면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어떤 내용을 저장하기도 하고 다른 전자제품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좋은 최신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건데요. 주로 선생님 아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서부터요. 또 자동차, 전자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는 로봇 그리고 항공산업까지 안 들어가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핵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처음에 1965년에 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했어요. 왜냐 그 당시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싸고 풍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와서 우리는 주로 이 사람들의 기술을 그냥 조립하고 좀 가공하고 이런 걸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1983년도에 삼성전자랑 금성은 지금 LG예요. 그리고 현대전자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자하니까 한 13년 만에 우리나라 1996년도에 세계 2등 반도체 생산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지금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도 삼성전자 메모리를 쓰거든요. 컴퓨터에. 진짜 너무 좋고 가격도 착하고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1등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주로 발달을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선생님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의료 서비스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외국에서 직접 진짜 수술 받으러 오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근처에 있는 부산 서면에는 외국인들이 성형수술을 받으러 진짜 많이 와요.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고, 여기는 이제 신소재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신소재는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는 더 효율적인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요즘엔 그리고 또 로봇 산업, 그리고 AI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이건 이제 뭐 K-팝이라고 한류. 요즘 한류가 장난 아니죠. 방탄 장난 아니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그리고 컨텐츠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조금 살펴보면 즐거움이라는 거지. 그리고 편리함.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엄청 똑똑하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기업도 많이 투자하고 정부가 많이 계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셋 다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어때요? 새로운 산업을 많이 개발한 거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가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기술력 좋고 품질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전자제품, 반도체는 다 메이드 인 코리아만 찾아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게 선생님은 이거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트렌드, 그러니까 최신 유행에 맞춰서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편리함, 즐거움 주는 이런 서비스, 즐거움이 끝이 없는 것처럼 이런 서비스 산업을 미리미리 개발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 이제 1950년대에는 주 농업, 그리고 임업,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이런 뭐 키우고 먹고 사는 것 주로 중요했다면, 1960년대에는 섬유나 신발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달을 했지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1970년대로 가면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주로 재료가 되는 철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을 만드는 중화학공업이 발달을 했고요. 그렇죠? 이것들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배나 자동차, 그리고 배를 만드는 조선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래프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 그래프는 뭐라고 하냐면 국내 총 생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국내 총 생산은 뭐냐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조금 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안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만족감을 줬던 그런 것들 다 돈으로 바꿔봤더니, 1955년대는 이렇게 진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게 불과 한 50년, 60년 만에 엄청나게 올라 1600조 가까이 진짜 엄청 빠르게 뛰었다는 거죠. 폭풍같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그래프를 보면요, 이거는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1인당 국민 총 소득의 변화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뭐냐면 어떤 기간 안에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총 벌어들인 돈을 그 인구로 나눈 건데 1950년대 이렇게 정말 작았던 돈이 불과 한 6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진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 평균이라서 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만큼 엄청 발달했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사실 폭풍같이 성장했어요. 진짜 빠르게.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면 진짜 기적이기도 한데 사실은 숨어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인이라는 걸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부터 잘하고 질문 궁금한 점 꼭 써갖고 와서 다음 시간 선생님이랑 또 즐겁게 폭풍같이 대화를 해봅시다. 안녕.